57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뷰티 유튜버 포니가 허위 및 과대 광고에 대한 사과 영상을 올렸다. 그는 자신이 모델로 활동했던 제품의 효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으며 허위 및 과대 광고를 인지한 시점에서 사과 없이 영상 삭제 조치만 했던 점을 사과했다. 포니가 사과 영상을 올린 것은 허위 및 과대 광고 제품을 고발하는 유튜버 사망여우의 저격 영상이 올라온 이유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사망여우TV에는 576만 유튜버 포니님의 소신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사망여우는 포니가 자신이 광고 중인 제품이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능을 넘어서는 허위 과대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포니가 올렸던 영상 중 허위 과대 광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영상들이 삭제되거나 비공개 처리됐는데 포니는 이에 대한 언급이나 사과 없이 조용히 영상을 삭제하기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니는 유튜브와 SNS 등을 합하면 약 2,500만 명의 팬이 있는 분이라면서 인기만큼 허위 과대 광고 영상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가 됐을 것이라고도 했다. 해당 영상이 올라온 뒤 포니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약 4분 분량의 사과 영상을 올렸다. 포니는 지난해 2월, 3월, 5월 올렸던 3개의 영상에서 미용기기인 시사 제품을 소개한 바 있다면서 영상에서 미백, 홍조, 다크서클, 피부 재상 진정, 여드름 완화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시사 제품을 언급하며 있었던 허위 과대 광고 이슈에 대해 어떠한 설명이나 사과 없이 영상을 삭제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포니는 시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제품을 사용해봤을 때 저는 불편함을 느낀 부분이 없었고 검색해봤을 때도 허위 내용 등이 없었기 때문에 시사의 콘티대로 영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고 모델 계약이 만료된 지난해 5월 중순까지도 허위 및 과대 광고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조심스럽게 광고 모델 활동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부족하고 면밀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께 잘못된 정보를 드리게 됐다고 거듭 사과했다. 포니는 허위 및 과대 광고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현재까지 시청자들에게 아무런 언급이나 사과가 없었던 이유도 밝혔다. 그는 체결됐던 모델 광고 약정사항 중에 신의 성실의 원칙과 의무 준수사항에서 시사의 광고 모델로서 계약 이행 과정, 그리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적으로 브랜드와 관련한 어떤 부정적인 언급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지금까지 망설였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과 교감하는 사람으로서 광고를 인지한 시점에서 삭제만 했던 것을 반성하고 있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로 영상을 마쳤다. 앞광고 시대의 무기는 진정성 보니 셀리턴 과장광고 사과 협찬, 숨긴 유튜버들은 문매 뒷광고 금지 이달 1일 시행 후 인스타샵 협찬 게시글 239만 건 돌파 진솔한 후기 강조하면 되레 인기 이달 1일부터 뒷광고가 금지됐습니다. 협찬을 받은 제품을 마치 내돈내산인 것처럼 게시하면 처벌받게 됐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시행하면서 잠정활동 중단을 선언한 유튜버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뒷광고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점 사과드린다는 영상을 남긴 채 지난 18일 포니도 유튜브에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구독자 576만 명을 보유한 포니는 대표적인 인기 뷰튜버입니다. 이 동영상의 핵심 내용은 2019년 2월, 3월, 5월 등 3차례에 걸쳐 올린 시사 미용기기 영상에서 미백, 홍조, 다크서클, 피부 재생과 진정, 여드름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였다. 허위 과대 광고 이슈에 대해 어떤 설명이나 사과 없이 영상을 삭제한 점 사과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포니는 이어 시사와 재소속사 간 계약이 체결된 뒤 실제 사용했을 때 불편한 부분이 없었고 검색해봤을 때도 과장이나 허위 내용이 없어서 요청받은 콘티대로 진행했다며 지난해 5월 계약이 종료된 시점까지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더 조심스럽게 했어야 했는데 부족하고 면밀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드렸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협찬과 관련해 사과 영상을 올린 건 포니뿐만이 아닙니다. 패션 스타일리스트 안예연 씨, 가수 겸 유튜버 강민경 씨 등을 시작으로 도티, 양팡, 도로시 등 유명 유튜버들이 사과를 했고 먹방 유튜버로 유명한 쥐양 등은 은퇴를 선언했죠. 사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뒷광고를 거절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개가가 규제가 없었을 때니깐요.
다만 구독자들, 팔로워들이 분노한 것은 내돈내산인 것처럼 속였다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이젠 믿을 수 없다는 댓글이 폭주한 겁니다. 인플루언서란 말 그대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구독자와 팔로워들이 많을수록 그 파급력이 커질 수밖에 없죠.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인플루언서들의 생리를 이번 뒷광고 사태로 여실히 알게 된 셈입니다. 뒷광고 금지 시행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생태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샵 광고, 샵 유료 광고, 샵 협찬 등의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이 급증했고 이를 인지한 소비자들은 그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18일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샵 협찬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은 239만여 건, 샵 광고는 103만 건에 달합니다. 성패의 핵심은 진정성입니다. 광고인 건 알지만 그럼에도 내가 믿고 구독하는 인플루언서가 실제로 써보니 좋았던 제품이구나라며 지갑을 여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팔로워 17만 4천여 명을 보유한 강희재 유트 대표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패션,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직접 판매하는 제품을 홍보할 땐 촬영업이라는 해시태그를 협찬을 받고 판매를 진행하는 제품에 대해선 샵 광고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소비자들 반응은 대부분 호의적입니다. 강 대표가 영업 라방인데 다른 얘기만 하고 있다. 이제 영업 좀 해도 되냐고 하면 댓글엔 영업 보러 왔어요. 영업 내용 궁금해요 등이 쏟아집니다. 물론 호의적인 팔로워들만 라방을 본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희재 언니가 직접 써본 후기가 궁금하다는 질문이 넘치는 걸 보면 진정성 있는 판매 글을 정보로 접근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뿐 아닙니다. 뉴질랜드도 뒷광고 적발 방침을 밝혔죠. 이달 2일 뉴질랜드 아샤는 인플루언서들이 게시물 속에 광고를 명시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후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나협업 제품이라는 같은 해시태그를 달면 안 되고 광고라는 걸 명시하는 샵 AD를 달아야 하는 게 골자입니다. 후원금을 돈으로 받지 않고 무료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제품을 선물로 받았을 때도 모두 광고임을 밝혀야 합니다. 현지에서 유명한 한 인플루언서가 뒷광고를 밝히지 않은 사건이 발단이 됐다고 하네요. TV 예능 프로그램의 PPL 행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SBS는 대놓고 PPL을 하는 내용의 예능 프로그램 텔레그나를 선보였고 MBC의 대표 예능 놀면 뭐하니? 에선 억지스럽지 않은 PPL을 해야 한다며 PPL임을 확실히 밝히는 내용을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어차피 광고라는 걸 밝혀야 한다면 그 자체를 재미난 예능 요소로 풀어내거나 솔직하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새로운 산업으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동영상 후기 서비스 V리뷰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가짜 리뷰나 뒷광고를 근절할 수 있는 구매 후기 동영상의 누적 노출수가 론칭 1년 반 만에 3억 건을 돌파한 겁니다. 실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진짜 후기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요. 이젠 진정성 있는 제품 홍보가 필수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야흐로 앞광고의 시대, 누가 진정성의 승자가 될까요? 576만 명의 구독자를